안녕하십니까. 광명시 교육청사과장 박나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사 진행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회 내일 인사 말씀,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및 활동 계획 소개, 경과보고, 신문 설명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원 광명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환 광명유치원청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현인 경기도의회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종상 경기도의회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영식 광명시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성환 광명시의 시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덕 광명시의 시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희 광명시의 시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시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시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국회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조용히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학실을 생각하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원 광명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시장 박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명시가 과학고 설립 유치 굉장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 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에 대한 전략이나 논의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 과학고 설립 유치 추진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함께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우리 이용훈 교육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지만 이용훈 교육장님과 제가 함께 이용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이 자리에 시의원 교육들도 와 계신데 한 분씩 짧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치 추진위원회는 운동위원장님 저와 이용희 군수를 함께하고 민간위원장님을 좀 이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들 분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모시지 못했는데 이제는 교육계 전문가를 모시는 작업을 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의원 두 분은 입당하면 이 자리에 모시셨지만 너무 야를 막론하고 함께 참여해 모시고 그 구성에서 향후에 논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분의 국회의원은 국무로 모시고 또 의원, 시의원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포함해서 100여 명 정도를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전문가로는 한양대 과학기술학대학의 교수이신 박경호 교수님, 다 과학 분야입니다. 그리고 과학 관련 실과학관을 좀 설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민간 전문가 MP로 활동하시는 백두성 님, 그리고 디지털신교육센터장이셨던 김용영 대표님, 그리고 교육청에서 추천해주신 경기과학영재학교 부장교사인 김재상 전문가님,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향후에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한국국제대학을 포함해서 지역의 기관 단체와 활동하시는 분들도 몇분 참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의견을 좀 해주신 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광명시가 과학고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절한 시기에 잘 참여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진행해봤는데 설문조사를 약 95.69%, 그러니까 응답자가 총 6,600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95%가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민 의견들을 모아졌습니다. 일부 약간 부정적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의견은 사교육이 더 강화, 심화될 거다.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 그리고 여전히 수월성 교육에 대한 공정하지 않은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극복해 나가면서 또 과학고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광명시는 광명시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를 통해서 미래 첨단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과학 인재를 발굴하고 또 육성해 나가는 새로운 교육 정책도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과연 몇 명이나 들어갈 거냐, 이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몇 명이 들어가냐가 중요하겠지만 광명의 과학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위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유치 경쟁에서 광명시가 따낼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지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광명시는 거의 부지가 100% 확보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부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요즘은 과거처럼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최적의 기술을 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최적의 과학고를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바로 옆에 ER 지역에 우리가 초등학교 설립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문제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광명교육청 이용영 교육장님과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잘 협력하고 또 광명시도 적극 협력해서 1층부터 3층까지는 광명시가 복합시설을 짓고 그 위로는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 1층부터 3층 사이를 광명시가 시립과학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과학고가 있고 바로 옆에 시립과학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가 유치 경쟁을 뛰어드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논리를 개발하고 또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광명시와 과학고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현 광명교육청장 교육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명교육장 이용현입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과학고에 대해서 열망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우리 광명 지역의 과학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각종 협력에 관한 사항은 최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보편교육, 평등교육, 수월성 교육에 대한 논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공계 인재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 들었는데 우리의 경쟁을 국인 중국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이공계 인재가 약 1,500만 명이 육성된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공계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다 동의하지만 또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월성 교육, 사교육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과학고 입시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고 과학고에 입학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선발 방식이 지필평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이 과학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과학고를 졸업하면 의학계열로 진학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통계를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과학고가 경기 북과학고라고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졸업생 중에 딱 한 명만 이공계 아닌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 한 명은 서원계 계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학 단계부터 그런 진로에 대한 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과학고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이공계 진학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AI 모빌리티 특화도시, 생태환경 인재개발, 그리고 또 이제 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과학고 유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길 저도 간절히 기원하고 시장님과 협력해서 또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 또 시민들과 함께 광명시의 과학고가 설립될수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민 도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경기 도의원 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성원 시장님과 우리 이용현 교육장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고, 우리 광명의 필요한 명문들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교육청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 이 과학고 예산을 처음으로 입안하는 일들을 저희가 할 겁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걸 원하는 시군들에 있는 도의원들끼리 관련된 경쟁들도 좀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광명이 그렇게 상황 면에서 컨디션 면에서 아주 유리하거나 녹록한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발대식도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준다면 사실 시정이 그리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광명교육지청이 힘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생각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영재교육의 필요함, 여러분들이 이
과학고를 우리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실 텐데, 사실 이 영재교육 통해서 입시를 해서 과학고를 오는 친구들은 일반 아까 우리 이용현 교육장님도 말씀하신 유수한 동네 자원들이 오는 것들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굉장히 특화돼서 교육받은 소수의 인원들이 사실 들어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격차나 어떤 감정적인 그 괴리감들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국가 발전과 기초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이런 영재들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그런 걸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실제로 영재들이 과학고를 가고 그 뒤에 관리되지 못해서 오히려 입시에서 실패하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무원 시험조차도 암기 과목들을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양날의 검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재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갈 때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에 아주 기반을 만든다는 그 자부심과 방향성을 갖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더 토론하고, 이 자리에 오늘 김종호 도의원님, 유종상 의원님, 김영성 의원님 오시려고 했으나 오늘 독도의 날이어서 제가 대신 참석했지만 함께 고민하고 뜻을 세워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성환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안성환님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명시 전반기 의장을 했던 안성환입니다. 제가 의장 끝난 지 4개월 됐는데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막 떨립니다. 또 광명시의 또 중요한 과학고 유치에 관련된 설명을 하게 돼서 하는데, 제가 대신 이렇게 축사를 하게 돼서 또 영광이기도 하고요. 우리 많은 시장님이나 교육장님, 우리 도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광명의 과학고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내용들의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필요하다 여부분들 떠나서 광명시에 새로운 랜드마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에 여기 인사말에 쭉 써 있는 내용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 인사말을 읽는 것보다도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과학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12군데가 경합을 하고 있지만, 광명시는 원형 부지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 있고, 다른 지여자체들은 대부분 있는 학교를 전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 과정에서 광명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박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충분한 땅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과학고 유치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가까운 전에 광명시 교육 평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 평준화하고 이거하고 또 빗대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과학고의 특목고 유치하는 부분은 이거하고는 좀 별개로 경기도권 전역에 광명시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명시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과학고 유치하는 데 앞장서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과학고 유치 추진의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진위원회는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님과 이용현 광명교육시청 교육장님이 공동위원장을, 이지석 시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 개의원님, 도의원님, 그리고 광명시의 시의원까지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육 및 과학 분야 전문가와 언론, 문화예술, 여성체육 등 다방면의 시민과 학부모로 구성되었습니다. 향후 광명시 과학고 유치 및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대변하고 확산하는 일에 앞장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추진위의 활동은 1단계로 오늘부터 11월 말 예비지정 발표일까지 진행되고, 2단계는 예비지정 결과에 맞춰 교육부 승인까지 단계별 상에 맞춰 진행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명시 과학고 유치 추진의 활동을 다 함께 응원하는 의미로 공동위원장이신 박성원 광명시장님과 이용현 광명교육지원처 교육장님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해주실 걸 믿겠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과학고 유치 응원과 시민들의 염원을 담는 의미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의자에 놓여져 있는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 서서 하시는 게 다들 일어서서 제가 지금 2번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장님이 한 번씩 과학고 최적진이라고 선창해 주시면은 참석하신 분들은 광명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하시고 이어서 교육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과학고 최적진을 하면 함께 계신 여러분께서 광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고 최적진은 광명! 과학고 제작진은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광명시 과학고 유치 추진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과학고 추진 목적은 미래 융합 AI 인재 육성 및 과학교육 선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광명시의 과학고를 유치 및 설립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과학고 공모 계열입니다. 사업명은 경기도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 지정 공모이며 지정 규모는 아직 미정입니다. 공모 방법은 신설 또는 전환의 방식이 있으며 진행 절차는 1단계 예비 지정, 2단계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그리고 3단계로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최종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공모 신청서 접수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1단계 예비 지정 발표는 2024년 11월 말이 되겠습니다. 과학고 추진 방안으로 광명시는 신설 유치하고자 하며 2030년 3월 개교 예정이고 부지는 광명 1할 재개발구역 내 중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 간 과학고 설립을 위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부터는 과학고 기초연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학고 유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형 과학고 유치 시민 설명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박경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화학분자공학과 교수님이시며 기초과학교육센터장 청소년과학교 실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광명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박경호 교수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경호라고 하고요.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무겁겠죠? 근데 조금 가볍게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살짝 없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학이라는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화학만 전공했고요. 유학 갔다 와서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강의를 하면서 화학만 연구하고 화학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기초과학교육센터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막 온 친구들이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한 연구, 그 다음에 강의 개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 과학
과학교실 실장이라고 하는 그 직업은 제가 이제 뭐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과학 실습 수업을 다닙니다. 근데 제가 설명할 때도 좀 말씀드리지만 과학고가 있으면 더 좋은 부분들이 있을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아까 전에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왜 자꾸 의대를 갈까요? 라는 고민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과학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고 좋은 산업이 반도체 쪽에 있고요. 전후 산업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산업들이 많은데 이쪽 부분으로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고등학교 때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학부모님들 지금 학생들 최근에 보면 무슨 뭐 직업 체험 주위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인터뷰를 해봐라 이런 거 요청해서 학교에서 하는데 없어요. 의사, 변호사, 그다음에 뭐 저희가 제일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많이 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게 되면 차례는 설립 필요성, 이건가요? 설립 필요성, 배경 목적, 정책 환경, 뭐 당위성, 공모 개혁, 의견 수렴도 있고요. 사업 계획도 있는데 제가 솔직히 전문가는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인데 한번 보시면 먼저 이 광명시장님과 광명시에 계신 분들께서 저도 이 자료를 받고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여기에 진심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뭐 첨단 산업 분야 과학기술 인재 부족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 이게 부족할까요? 저희가 IT도 잘 발달되어 있고 과학이라는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인재들이 부족할까? 어디로 나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 범위가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선도도시 뭐 과학교 경쟁력 강화 테크노밸리, 신도시, 과학교실 저는 이 과학교육도시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과학이라는 거 없이 평생 살아가기가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화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제가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이거 왜 배울까요? 학생들 대부분 다 대학 가려고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평생 살면서 안전하고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살기 위해 배워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학교육도시가 돼서 광명시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이런 과학교육에 대한 중점을 좀 강하게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세대 과학기술 리더 양성, 뭐 과학교육 산업 경쟁력 확보. 저는 조금 더 충격이 아니라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 그 안산시 한양대학교 에리카하고 여기 광명시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매달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에 관련된 교육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초과학을 하면서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저 경기 남부에 있는 학교 가서 환경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들 우리 실생활 하시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산학 협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요즘 많이 이제 트렌드로 있는데 저희 한양대학교와 광명시하고 굉장히 열심히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과학 영재 육성을 위한 차세대 과학기술 리더 양성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기도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과학기술 인재 규모 뭐 지속 유지 확대, 그다음에 뭐 과학 영재 발굴 육성적 영역 확장, 과학기술 특성화 교육하면서 과학기술 연결되는 교도 마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엊그저께도 경기도교육청에 이제 토론이 있어서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도 지금 이 과학고라고 하는 게 이슈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뭐 그거 다른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지금 조금은 제 감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히 개인적인데 잘못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IT를 자꾸 과학이라고 하세요. IT를. 요즘 AI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례로 얘기를 드릴게요. 2025년부터 자율전공제라는 게 생겨서 뽑습니다. 저희 학교도 448명 뽑아요. 학교 고민이 뭐냐면 이 448명 중에 300명가량이 전부 다 AI 학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저희도 지금. 근데 이게 왜 만들어질까라는 건 처음에 말씀드린 그게 답입니다. 화학 실험을 못해요, 학생들이요. 물리 실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 실험도 못하니까 처음부터 다 어디로 가요? IT로 간다는 거죠. 왜 지금 전화기에 다 AI 기능이 있죠. 뭐 한다면 다 AI로 한다고 그러죠. 전부 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학생들이 AI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테크놀로지거든요. 제가 이따 나중에 융합형 인재 이 스팀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도 드리겠지만 조금은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이 기본적인 거 그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선생님이 좀 반발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제가 좀 득이 됐는데 좀 기뻤는데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강조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 경기도 이제 미래교육 중심의 새로운 경기교육, 여기 자율균형 미래 국가경쟁 강화라고 하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의 모토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여기 미래형 융합교육 스팀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교과 활성화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스팀이 S는 사이언스고요, T는 테크놀로지고요, E는 엔지니어링, A는 아트입니다. 그다음에 M은 매스매틱스는 수학입니다. 그럼 솔직히 여기서 미래형 융합교육, 과학교육은 A, 아트를 뺀 STEM인데 요즘 요걸 바꿔서 STEM 플러스 A라는 그런 교육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AI는 T예요, T. 근데 과학은 여기는 S와 E가 과학이거든요. 순수과학과 공학.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영재교육들이 와서 이런 기초과학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 과학부가 결코 다 의대로 가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따 교육 그 프로그램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설립 당위성 중에 지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도 몰랐습니다. 광명단지가 저도 거의 한 7, 8년 됐는데 몰랐습니다. 여기 지금 경기도가 나오는데 광명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작은데 별표 동그라미 있는 것 중에 경기 연천 빼고는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랜드마크라고 말씀해 주신 시의원님도 계셨지만 그런 축에서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냐. 더군다나 이따도 나오겠지만 그죠? 여기 먼저 보여드릴까요? 응. 솔직히 광명 살면서 제가 제일 좋은 거 느낀 거는 교통이거든요. 굉장히 교통이 좋고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인프라를 쓸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저도 기다리는 거지만 지금 여기 신안산선, 요게 지금 안산, 한양대 에리카요까지 갈 예정이거든요. 저게 만들어지면 저도 이제 차 버리고 이제 전철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고속도로도 옆에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광명시가 어떻게 보면 이 발전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광명시에서 지금 자치대학의 기후에너지학과, 그 다음에 녹색건축지원센터, 그 다음에 환경교육센터를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환경교육에 대한 일을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인이 전부 다 배우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걸 광명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조금 놀라움을 느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광명시는 이제 과학도서 조성을 위해서 이제 디지털 혁신교육센터도 개설됐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과학관 건립 예정에 3기 신도시 모빌리 특성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 과학관과 또는 이 과학고가 설립이 되면 이 두 기관의 시너지 효과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저도 조사를 좀 해봤었지만 광명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저 혼자 커버가 다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과학 실습을 위해서는. 제가 전국 단위로 뛰는데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제일 충격 좋았던 부분은 연천에 있던 청산중학교였었어요. 거기를 작년에 갔다 왔는데 총 전교생이 43명입니다. 근데 거기 활동을 하러 갔는데 과학 선생님께서 저 혹시 점심 저희가 사드릴 테니 오후에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신청은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했는데 3학년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어차피 오늘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전교생을 다 해주고 왔어요.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애들한테 뭘 해주시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그런 하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육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육균형 개발의 적지라고 아까 경기도 지도를 보셨지만 그런 부분과 기후대응 자족도시라고 해서 환경 강의나 여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딸아이가 제 얘기도 좀 해드릴 건데 매월 있는 텐텐텐 사업을 되게 잘합니다. 아시겠죠? 뭐 매월 10일 10시에 10분 소등. 제가 전화기 키는 것도 못 키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크게 많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도시, 네, 과학교육 도시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광명시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공모에 관련된 거는 아까 여기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이 평가 기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지정, 신청, 지역사회 구성원 수용성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교육 부지, 그다음에 뭐 운영 계획 여기 부분 제가 좀 이따가 저만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반영, 교과 편성, 뭐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지역 특화형 교육과정 방안 등 이런 내용들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근처 또는 이제 경기도 쪽에서 과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게 되면 조금 충격이 아니라 우리 이준석 국회의원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어저께 화성 갔다 오긴 했거든요. 화성 갔다 오긴 했는데 관련 정보 미공개해서 이게 뭘 준비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어딜 봐도 이 여론 특징 차별을 봐도 광명같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뭐 다 돼 있는데 뭐 과학고하고는 솔직히 조금 저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잖아요, 저기는요, 실제는. 자, 그래서 광명 시민과 학부모 대상 총 6,678명의 온라인 선물을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뭐 지속 거주 의향, 테크노밸리 사업의 이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 인재, 과학 인재 확보 수준 부족하다는 거는 여기 광명시민도 확실히 지금 현재 인지가 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인재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도 굉장히 인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설, 네, 과학원의 학교 동의 뭐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학고 유치 찬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의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과학고에 자녀를 입학시킬 의향 그렇다에 저는 응답은 안 했지만 한 표 더 던지겠습니다. 저도. 저희 딸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이공계틱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이제 과학고 유치 이제 추진위원회가 지금 발족해서 이제 논문 합약식 하고 광명시 교육지원청하고 공무원 실무협의체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료를 본 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15,452제곱미터 정도의 이 부지를 확보하신 상황이고요. 150% 용적률을 가지고 현재 부지를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특이한 건
솔직히 여기에 보면 지하 4층부터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4층까지 총 8층짜리 건물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옛날처럼 막 넓은 운동장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설계도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저는 관심이 화학적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화학 실험실, 여기 이런 것들, 물리 실험실, 이런 것들, 생명과학 실험실, 이런 것들이 정말 잘 구성되어 있는 게 한쪽에 몰려져서 인프라 구성하기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강당, 지하층에 소강당도 있고 뭐 체육실, 자유실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효율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신축공사 예산으로 597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여러 공사비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지자체 지원 규모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운영 계획에 대해 얘기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전인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참 말은 거창해 보이는데 실제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학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궁금증이에요. 궁금증이 필요한데 궁금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 이런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과학 인재 양성, 미래사업 한다는 거, 윤리의식, 저는 여기에다 한 표 또 던집니다. 윤리의식.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여기에서 과학 하시는 분들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어느 연구원이 개발을 했는데 중국에서 기술을 달라고 이만큼 돈 줄게. 근데 그 교수님이시거든요.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가수 누구의 아버지라고 제가 들었는데 안 파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파신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온 걸 우리나라의 국민들 세금으로 내가 연구해 왔는데 이걸 저거다 팔아버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 낸 건 뭐냐라는 거예요. 저 거기에 굉장히 참 동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윤리적인 의식,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 대기업 쪽에 계신 분들이 회사에서 조금 밀려난다고 바로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변해갈 사회가 아니까 이제 기후위기, 고령화,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고 인문 소양을 겸비한 인재들. 그래서 뭐 미래 모빌리티하고 탄소 중립 지역 공동체가 이거는 어디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꼭 가야 될 부분이고요. 로드맵 보시면 단기는 과학고 설립, 운영 기반과 지역내 구축해서 중기는 과학고 특성화 강화, 과학교육 생태계 조성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글로벌 과학교육 허브 도약이라는 부분인데 저도 조금 뭐 발이 넓으면 넓다라고 하는데 제 후배들이 광명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나중에 제가 여기 시 계신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과학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발전해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학, 과학 나오면 솔직히 조금 그쪽 고개를 숙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굉장히 많이 중요화된 과목들입니다. 저한테 제일 많이 학부모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뭐냐면 저희 아이가 화학, 생물 좋아하는데 수학 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저는 거기다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잘하진 않아도요. 그래도 경험은 하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화학과인데 저보고 수학 잘하냐고 물어보면 초등학교 수학은 잘해요. 근데 중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왜냐면 제가 연구할 때 제가 계산 안 해요. 계산기 두들기고 있고요. 컴퓨터를 다 하지 제가 계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수학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거기서 나온 결과를 제가 해석하려면 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무언가 수학적 지식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고 만들어진 결과 해석이 안 돼요. 뭐 경향성, 추세선 이런 것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과학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수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수학 선생님 계시면 안 되는데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에서는
수학을 수단으로 씁니다.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은 절대 뗄 수가 없는 과목인데 조금은 무겁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수학, 과학 관련된 심화 과목을 비중 있게 편성하고 대학과정 학점 선이수제 AP라고 하는데 자율형 사립고 정도에는 화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이미 대학 과정들을 많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화. 저도 이제 제 친구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고 전 좀 늦게 장가 갔는데 일반화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인터넷 강의 보게 해 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은 만나서 한 2~3시간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도 아까 드린 인성교육을 위한 인문교과와 예체능 교과 편성, 이게 저도 되게 중요한 부분. 인재 품성 함량, 자기소적 봉사활동 강화, 이런 것들이 과학고에 많이 녹아 들어갈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여기 준비하신 분들 여기 지도자문기관 경기도 교육청만 있고 한양대학교가 없어서 좀 슬펐는데 저는 여기에 이 과학 교과과 교과목에 저도 이제 연구한 내용들을 좀 녹여내보자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뭐 192학점 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위해 편성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과학 탐구 실험이라고 하는데 요즘 교과목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융합형 실험 같은 것도 이제 설계를 해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많이 활동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과학 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스마트 시티 과학 기술, 도시 모빌리티 과학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요거보다 위에 이게 좀 빨간색이 좀 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선형대 수학,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 이산수학. 솔직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과학 인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있어야 얘네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창의 인성교육 강화 기정계획해서 사회문제 해결, 심화탐구, 탐사활동, 진로탐색 및 모의창업 체험 프로그램, 뭐 미래차, AI 분야, 인문적 소양과 요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인문학 캠프.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과학고 오는 친구들은 뼛속부터 이공계일 거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이 친구들이 제일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인문학적 소양이에요. 과학을 잘하는데 말도 잘해. 저인가요? 저는 조금 글쎄요. 소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제가 취미로. 조만간 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 제자 중에 책을 쓰는 친구가 한 3명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1인 2기 동아리 여기다 활동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구축 창의교육 확산기여에서 자꾸 나오는 게 이 스팀이라는 교육입니다. 스팀 교육, 발명 메이커 교육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융합 나오는 사람들 막 되게 막 좋잖아요. 그죠? 융합형 인재. 네? 근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뭘 융합할 수 있을까요? 융합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융합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제가 말씀드린 과학 실험이거든요. 경험이에요. 뭔가 경험을 해야 융합을 하고 갖다 뭘 만들고 갖다 붙이고 이걸 할 텐데 해보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 그 실용적인 교과목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학관 내 연예 실험실 운영. 제가 이거는 지난번 회의 때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초과학 실험도 많이 하셔야 되고 수학과 캠프. 거기다 플러스 이제 IT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인데 이제 요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광명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좋은 혜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 부분에도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한 또 다른 캠프나 또 다른 어떤 과학 동아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해서 다른 친구들과 과학적인 어떤 능력을 좀 더 이렇게 대등하게 어깨를 겨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사회적 부과는 혁신석과 지역교육 인프라 결정에서 뭐 미래교육 계속 뭐 AP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아까 계속 대학과정에 있는 것들을, 그다음에 경기 레인보우 메이커 학교 메이커스 교육 지금 밀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 활동, 연구 활동 지원. 자, 여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좀 내볼게요. 저희 제자 중에 과학고 출신 애들이 몇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과학고 나왔잖아요. 뭐 여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어떤 실험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딱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정답이냐면 이미 이 친구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얘기는 우리 그 고등학생들의 지식이 중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왜냐면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돼 있으니까.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실험, 커피 분석 실험을 시켜요. 근데 커피 분석을 야 여기 뭐가 얼마나 들었냐, 뭐가 얼마나 들었냐 이거 찾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마신 커피를 이 셋 중에 하나 찾아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 대답이 LCMS면 돼요. LCMS? 너 그거 알아? 우리 학교에 있었어요. 써봤어? 점점점. 너 분석해봐 이거 그러면 내가 SMS 갖다 줄게. 점점점.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 과정에 자신의 이론적 부분 이런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 이런 분석은 얘 쓰면 된대 이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애플 맞았습니다. 제가 애플 때렸어요. 왜냐면 생각 자체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군대 갔다 오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왜?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뭘 원하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원 가서 유학 갔습니다. 이 친구가.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교육 인프라 연계 활동 계획인데 이제 광명과학고가 설립이 되면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관도 건립하시고 해서 광명시에 있는 일반고도 다 같은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면 굉장히 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도 광명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광명시의 과학교육은 우선적으로 달려오겠습니다. 제가 와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자, 재정 규모는 이제 51원 정도 예상한다는데 경기 북구학고 기준으로 해서 이건 충분히 광명시에서 이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시는 내용이 해당됩니다. 자, 좀 길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교육 관련된 거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 어머니들 보고 제가 아는 어머니들만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치지 마세요. 제가 열어드릴 거니까 갖다 드릴게요. 저기 직원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과학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일반 고등학교와 연계돼서 같이 상생을 생각하신다고 하셨었는데요. 그럼 기존에 지금 과학고라든가 영재고라든가 있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 제가 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는 과학고만 따로 움직이는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아닌데 과학고의 수업도 지금 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혼나는데 나 이런 말씀 드리면 그 선생님들께서 대학과정 교육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반화학을 배우고 왔어요? 배우고 왔대요. 근데 이걸 왜 몰라요? 점점점. 그냥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슬라이드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닌데
그게 없나요? 여기에 보면은 그 실험실별로 장비들을 구축하겠다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LCMS라고 하는 걸 학생이 쓰면 된다고 그러는데 너 써봤니? 아니요. 왜 못 썼을까요? 선생님들이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고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나라에다가 이렇게 계획을 할게. 재정 투입해서 다 살아났는데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과학고를 갔다 왔거든요. 제 실험실보다 더 좋아요. 근데 다들 덮여져 있고요. 그 뭐 11시까지인데 제가 조금 더 마이크 잡고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경기 사이언스 스타라는 사업을 제가 하면서 경기도 내에 48개 고등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가서 막 학생들이랑 실험 시습해 주는데 쓱 선생님 오세요. 저한테 저기 교수님 왜요? 저희가 이번 장비 하나 샀는데 어떻게 쓰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봤더니 다 중국어로 돼 있어요. 뭐 그래서 근데 어차피 장비는 다 똑같거든요. 중국산이든 미국산이든 다 똑같거든요. 알려드리고 와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장비를 들고 가서 실험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유리막대로 젓는다라고 써있거든요. 요즘 그거 안 씁니다. 자석 교반기라고 있어요. 스터러라고 해서 이렇게 유리 비커에다가 자석 던져놓고 딱 틀면 돌아가요. 이렇게 충격.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그냥 물 위에서 자석 돌고 있는데 밑에 자석, 위 자석 돌고 있는데 우와 이러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생 학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거기에 보면 거기도 GCMS니 뭐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장비는 아니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화학 관심 있으신 분 학생들은 과학고를 가서 같이 경험해보고요. 또 과학과 과학관이 같이 있으니까 과학관의 프로그램들을 같이 활용해서 해보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전 광명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명에 한 번도 과학교실 나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왠지 아세요? 요청이 안 들어오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광명 나 혼자만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일주일 단위로 11주면 끝나지 않느냐. 1년이 52주인데 여기를 내가 왜 못 오느냐. 제가 다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거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제 답변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면 제가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 학부모인데요. 광명시의 과학고 진학 실적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명도 못 보낸 애도 있고 가봐야 한두 명? 그러니까 과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광명시에 과학고가 생기면 광명시 아이들에게 뭔가 다른 뭐 가산점이나 특혜가 있거나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국가고 가듯이 똑같이 경쟁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 과학고가 그렇게 자칫하면 왜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뭐 들어갔더라도 우리 광명시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생기고요. 그리고 이 과거가 생기는 걸로 인해서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조금 많아질 것 같다는 염려도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가 생김으로 인해서 광명시 아이들한테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 지금 슬라이드가 갑자기 안 움직여져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학고 진학률이 적다라는 건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과학에 좀 특화된 친구들이 진학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직 교육이 전부 보면 다 눈으로 보는 교육으로만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과학교육이 내실화, 실용화가 되면 그런 좀 과학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늘지 않을까. 근데 나중 답변해 주신 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 시정에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과학고라고 하는 이 기관이 생겨남으로써 광명시 내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들이 과학 교육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부분은 분명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갔더니 제 실험들도 더 좋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 할 거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시설이 아니더라도 제가 과학 체험 실험을 하러 다니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 제 차에 몽창 다 싣고 다녀요. 폐액통까지 싣고 다닌다 저는요. 고등학교에다가 진짜 휴지 한 장 안 남기고 싹 다 들고 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과학 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도 과학고가 있으면 제가 안 싣고 다녀도 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더 좋은 장비들을 거기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언론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수능을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싫어하는 수학 교육을 20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지역에 과학고가 설립이 될 경우에 지역 반대 인원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까지는 지역 인재를 영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광명시가 평준화 교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 현 대입 제도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어떤 여건에서 과학고가 유치가 될 경우에 그런 다양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나 레토릭은 다 빼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 교육 환경의 인프라가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는 자사고가 있는데 내년에 이제 국제고도 유치를 할 예정이고 과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쪽은 다 외고도 있고 지금 이제 인구 50만을 준비하는 광명시의 교육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교육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근데 특히 30대, 40대, 50대 학부모님들은 다양성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교수님의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는 100% 동의를 하고 또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어떤 요구에 대한 부분도 좀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대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실험실 들어가면 한 12시간씩 지내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단절되고 살기 때문에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 딸이 그냥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산시는 좀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ASV 사이언스밸리라는 걸 해요. 과학 축제를 하거든요. 초중고 학생들이 오는데 고등학생들은 거의 안 오지만 초중학생들이 오면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방학만 되면 친구 하나를 끌고 아빠 가자. 어디? 아빠 실험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한 이틀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언스밸리 가면은 여러 과학 실험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고등학생들 동아리 애들이 와요. 그럼 이제 초등학생들이 오니까 야 요거 요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잡아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저희 딸은 딱 한마디 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내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어떤 기구 이런 것들 이미 다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그런 거지만 경험이라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죠. 자석이 도는 거 보고 우와 하는 이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화학 현상을 보고 이런 걸 이렇게 쉽게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광명에서는 좀 빨리 다른 지자체보다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갈아 넣어서라도 제가 조금 연식은 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그래도 은퇴 전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지? 없으시면 열띤 강원해 주신 박경식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교수님이 많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 광명시하고 광명교육지원청하고 과학고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시민들과 함께 저희들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및 발족식 그리고 시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